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7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마윤동이었습니다. 네, 정방입니다. 저희도 참 네. 오래 하네요, 그죠? 그치? 생각해보니까 2년. 왜 이래요, 마돈님? 왜 내 마이크 움직여요? 뭐야? 보니까 쉽지가 않아. 맨날 처음부터.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자, 71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에밀 했었고요. 맞아. 어때요? 뭐 좀 남는 게 좀 있습니까, 우리 저 되게 정민현님? 깨달아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날 애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하루 종일 엄마데이를 갖자.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고 그 아이의 모든 욕구를 제가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요,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애 욕구를 다 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제거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막 먼저 막 네. 위험 제거해서 애가 막 그렇게 혼자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니었어요? 나 또 내 식대로 해석하는. 약간 좀 뭐 삔뜨가 어긋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 신발을 신고 외출해야 되는데 손에다가 자기 걔가 좋아하는 슬리퍼가 있어요. 슬리퍼를 손에다 끼고 네 발 짐승이 돼서 주차장 지하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그럼 엄마 이제 안 나가, 밖에 안 나가 이러거든요. 근데 하게 냅뒀어요. 그 애가 진짜로 네 발 짐승으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 같았으면은 신발을 손에 낀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좀 못하겠거든요. 신발 지진데 왜 손에다 끼냐.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참고 받아줬죠. 네네. 잘 하셨는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제 네 발로 걸을 때 옆에서 뭐야? 툭 치는 거지. 발로? 그럼. 애가 앞으로 고꾸라지게요? 무슨 효과를 기대요? 네 발로 그러면? 걸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민여도 교화시켰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지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프로이트도 했었고 그다음에 에밀도 했었고 참 좋은 콘텐츠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맞아. 같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콘텐츠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감동시키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불교, 프로이트, 네. 루소, 이까지 네. 전부 다 욕망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런가요? 불교는 그런가요? 욕망을 없애라. 그죠? 욕망을 없애라. 네. 프로이트는 욕망을 억압해라. 루소는 욕망을 줄여라. 내버려둬라. 줄여라. 아니요? 줄여라 했죠. 줄였어요? 네네. 근데 오늘 할 거는 욕망을 벗어나라. 욕망을 초월해라. 이 주제거든요. 욕망을 초월하라. 욕망을 벗어나라. 음. 바로 우리 동양의 영원한 고전이죠. 바로 중국의 장자. 장자. 장자 알죠, 우리 정민여도? 호접지몽? 오, 맞습니다. 장자. 뭐였지? 맞아요.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그렇지. 나인가? 네네. 이거 맞죠? 나비 꿈을 꿨는데 네. 꿈속에 나비가 나였는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건지 그렇죠. 그거 이제 헷갈리는 거죠. 네. 이게 물화일체인 건가? 맞습니다. 맞아요? 막 나온다니. 호접지몽 무라일체. 주입식 교육. 이렇게 세트가 있군요, 그게. 그게 딱 노자, 스피노자, 장자 이 세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거기서 약간 아이디어 착안된 게 그 매트릭스 아니겠습니까? 영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네. 진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인지 아니면 잠시 내가 어디에 로그인돼 있어서 겪고 있는 건지 그거 헷갈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영화 뭐였죠? 지난번에 블레이드 러너. 그것도 그런 거였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진짜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거 네. 헷갈리는 거 존재에 대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봐요. 너무 지금 경지에 올랐어 지금. 하나 나오니까 그냥 술술술 나온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뭘 더 오늘 배울 게 있을지 조금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장자.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네. 장자는 공자 밑이죠?
공자보다는 좀 후대 사람으로 여겨지고 네. 있죠. 그 BC 한 4세기 정도 이때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고. 정확한 건 모르죠. 정확한 건 모르고 그냥 송나라라고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송나라 말고 옛날 옛날 다른 송나라인 거죠. 예, 예. 바로 그 왜 옛날- 이름을 갖게 지었어? 헷갈리게. 야, 그 나라가 몇 개인데 그 한자 하나씩 하다 보면 아니 뭐 그럼 한자가 몇 개인데 다른 한자를 쓰면 되잖아. 근데 보통 중국에서는 네. 자기들 이름을 중화에서는 외글자로 짓죠. 예.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두 글자로 주죠. 자기들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 당나라, 명나라 이렇게 글자 한자식이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오랑캐 나라들한테는 두 글자를 준다고요. 아, 네, 그 그런 왜 식이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거죠. 우리가 중화니까 이거예요? 중화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는 거죠. 아, 기분 나쁘네 또. 그러게. 그럼 세 글자 베트남 어떻게 돼? 베트남. 베트남 두 글자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두 글자예요? 보통 뭐 월남이라든지 월나라 남쪽이다. 아. 아니면 뭐 대월이라든지 그렇게 쓰나요? 하여튼 대월은 아닌가? 하여튼 그러니까 월남 두 글자 자체가 씁니다. 걔네 발음이 베트남인 걸로 네,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그럼 왜 어떻게 할까? 왜? 왜? 왜를 안 쓰죠. 왜? 본래 일본어로 이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쓰기라고 하잖아요. 아, 왜라고 일본이- 안 줬어요? 왜는 우리가 이제 경밀조로 왜소하다 이런 의미로. 아, 그 외국. 의미의 왜예요? 네, 그렇게 왜나라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하여튼 한 글자로 한자를 하는데 네. 어쨌든 좋은 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이제 겹치는 거지 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송나라는 본래 우리 중국의 네. 현재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알려진 은나라, 그 은나라 상나라라고 불렀죠. 네. 그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그 은나라 유민들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라고 주나라에서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송나라거든요. 그래도 좀 정통성이 좀 있네요, 그래도. 만국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죠. 네. 이때 그럼 좀 평화로웠나요? 송나라 때는? 이때는 그래도 춘추전국 시대 전이니까 그 전에 들어가기까지는 주나라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회장님이에요. 주나라가 회장이고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일종의 계열사 계열사. 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제후들이 있는 거죠. 뭐 제가 있고 노가 있고 뭐 이렇게 송이 있고 이렇게 제후들이 네네. 각 계열사들이 이제 독자적인 프랜차이즈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송나라 출신의 그래서 이제 장자가 네. 꽤 뛰어난 사람이고 공자보다 평가할 때도 약간 좀 밀리죠, 장자가 아닙니까? 그 중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사상이라고 하고 중국인들이 정신 세계를 구분한 양대 산맥이 네. 바로 유가와 도가라고 부르죠. 네. 그 네. 유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맹, 공자와 맹자고 도가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노장이라고 부르죠. 노자와 장자.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바로 노장 사상이 그렇죠. 배웠구나. 근데 애초에는 황노 사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노장으로 완전히 대체가 돼 버렸죠. 근데 결국은 이 유가와 도가는 중국인의 정신 세계를 낮의 세계는 유가가 지배한다면 밤의 세계는 도가가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실제를 살아가는 것들, 정치의 세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정신적 원리가 되고 버팀목이 된다면 그런 데에 대한 지침을 육아가 주고 도가라는 것은 우리가 밤의 세계가 상징하는 것들 있죠. 환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어떤 합리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들. 약간 그런 야한 것들. 것도. 낮죠 밤이. 낮에 져주고 밤에 이기는 거지. 술이 생각나네요. 왜요? 술 먹고 환상에 빠지고 올 때 도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가 사상이 있고 도교 신앙이 있죠. 우리 아직도 한참 아니 달려가지고. 더 가야 되겠어? 아니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 말씀 맞아요. 도교 신앙 같은 경우는 네. 그 방중술 같은 게 나오죠. 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신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중술 해가지고 방에서 하는 거. 아니 방에서 하는 게보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예, 그렇죠. 방중술인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걸 네. 통해서 예를 들어 돌을 닦는 거죠. 부부 생활. 카마스트라 같은 거 있잖아요. 소녀경이라는 책이 몰라요. 있죠. 그러니까 왜? 네. 아휴, 뭐 이렇게 91천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 잡지 말고. 그냥 그 남녀가 막 무턱대고 그냥 하고 싶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가 쪽은 할 때도 뭔가 본인의 그 몸의 기의 흐름이라든지 네. 상대편의 상태 컨디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9번은 얕게, 한 번은 깊게. 아,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러니까 그게 강약 나온 조절. 그 강약 조절 같은 것들도 다 이 도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뭐 방중술이라든지 벽곡이라 해가지고 어떤 음식 같은 거를 깊이 해야 되는 뭐 그래서 음식들 이런 것들. 방중술 다 있죠. 자체가 무슨 뜻인데요? 그 방중술이 그 술은 술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술 방중의 기술
그러니까 테크닉 그 침대 그렇지, 위에서의 그렇지. 기술을 그렇지, 방종술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미룰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남자가 너무 기가 빨리지 않는 법 뭐 그런 것도 있는 걸. 크림을 바르면 돼요, 마돈님. 지형 크림을 발라요. 우리 즐거움의 차원이 아니고 네네. 일당 돌을 닦는 기의 차원. 차원으로. 네. 일당백 듣고 지금 감동에 눈물 흘리셨다는 분 댓글 안 봤습니까? 지금 이런 걸 그래요? 그래요? 마두님도 지금 경고해요. 너무 웃음소리가 좀 저질이야 저분도. 저 사람 변태야. 좀 그런 것 같아. 변태야, 변태. 내 일이 깔끔한 드러나요. 웃음소리랑 좀 달라요 우리 마두님이 보니까. 나 저렇게 웃으면 기분 나빠. 자, 그래서 웃음 금지. 그러니까 그 도교 신앙에서 네. 그런 측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도가로 상징되는 것들이 그 중국인의 정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영향을 당연히 줬겠죠. 우리도 많이 줬죠. 그리고 중국에 예를 들어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네. 예전부터 우리 황건적의 난이라든지 네. 네.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애초에 차주머니를 뺏기잖아요. 황건적 일당에게. 그 황건적이 본래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 바로 도가 사상에 기초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농민 반란을 일으킨 거죠. 황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홍건적의 난이라든지 백령교도의 난 다 이게 도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농민 반란은 기본적으로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아주 민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밤에 잘 하랬더니 왜 갑자기 반란을 합니까? 그 바로 유가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현실 세계를 지탱해 주죠. 네. 근데 현실 세계의 모순과 갈등이 극에 달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 할 때는 바로 도가 사상의 새로운 세계를 항상해서 시사해 주고 열어 주니까 이 도가 사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늘의 명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천하를 다시 한번 질서를 재편성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도가 사상이라는 게 사실 뭐 혁명 사상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대체로 그러면 황제나 왕실에서는 도가 사상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겠군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아니? 않고 예를 들어 우리 사마천의 사기 때 네. 사마천의 생식기를 자른 그 한무제 같은 경우는 도가 사상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도사 술사를 부르기도 하고 자기 딸을 공주를 그 무슨 정말 신원도 밝혀지지 않는 도사에게 시집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대표적으로 가장 도가를 좋아했던 사람이 진시황이잖아요. 장생불사를 하겠다고 서부를 시켜가지고 네. 저 서쪽으로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네.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역대 황제들 그리고 어떤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현재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잖아요.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교 신앙에서 결국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신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우화등선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화등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진짜 우화라는 게 깃털 우자인데 네. 말 그대로 이제 하늘 날개가 돋아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가는 식으로 그런 그런 식으로 신선. 해. 그 신선이 되고 싶은 게 욕망이니까 바로 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도 엄청 좋아했죠. 신선 뭐 이런 쪽 개념들이 대체로 도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들이 연단술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먹어 가지고 이제 신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런 비소를 먹어 가지고 결국은 중금속 중독으로 죽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연금술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연금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 이야기로는 화학이 결국 발달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 이거죠. 계속 실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그 물질을 가지고 다뤘는데 연단술은 사람을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 죽어버리면 이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화학이 서양보다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연단술과 연금술의 차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스스로 몸을 단련해서 내가 신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주로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언제 단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약을 가지고 약물을 가지고 환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흔히 말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들끓었겠습니까? 그래, 검증할 수도 없고. 그런 약들을 먹으면서 이상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네. 차라리 그때 약을 먹지 말고 커피를 먹었더라면 아유 정민여가 해라 오늘은. 오늘은 정민여야. 여러분들께 일당백 커피를 소개합니다. 네, 1kg 커피죠. 1kg 커피. 네. 이름 바꿔야 돼.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신제품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답니다. 네.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책도 받아가지고 맞아요. 인증샷 올리시는 분. 네네. 기회는 잡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기회는 언제나 떠돌고 있지만 그치. 누가 잡느냐는
지금 전화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바로 기회를 잡으신다는 거죠. 주문 내용보다 주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일당백 1kg 커피. 1kg 커피. 지금 50분이 아직 채워졌는지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네. 빨리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kg 커피 어디서 검색하면 되나요?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죠. 아니면 네, 너무 어리석은 질문했군요, 제가. 뭐 그런 질문하고 그러세요. 당황했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채널의 공지사항란에 네. 광고 링크가 다 걸려 있죠? 네. 편하게 들어오세요. 네, 1kg 커피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여러분 입맛에 딱 맞는 커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맛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들이 먹었던 그 환. 커피 환 같은 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왜요? 아이디어인데요. 커피 환?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커피를 힘을 내려고 먹는 사람도 진짜 있잖아요. 막. 아침에 정신 차리고. 네, 애엄마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육아하려고 커피 막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액체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환으로 만들어서 입에다 넣고 뭐 사탕처럼 먹는 뭐 거지. 담배 같은 경우도 씹는 담배도 있고 네. 하니까 코 담배도 있고 씹는 담배도 있으니까 네. 하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내가 환은 볼 때는 그리고 물에다 녹이면 녹아가지고 다시 커피도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맛의 커피도 요구르트 병 같은 데 담아서 빨대로 꽂아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맛이고 더 싸도 안 먹을 거예요. 그 커피의 그 종이컵 혹은 뭐 그 플라스틱 컵 그 안에 네. 갖고 들고 다니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 컨텐츠보다 컨테이너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좀 현대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뭐, 바쁜 현대인.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 씹는 담배를 해도 니코틴 들어가는 건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왠지 이렇게 딱 들고서 그 폼 잡고 그치. 싶은 거지. 연기가 이렇게 쭉 나가는 네. 그 모습이 사실은 담배 진짜 맛이지. 내가 볼 때는 그거 채워준다고 해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커피만 안 돼요? 커피는 안 되고 그냥 1kg 커피로 여러분 네. 대동단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일당백 1kg 커피 무라일치. 맞아. 호접지몽이야. 호접지몽이야. 큰일 하나 하고 넘어가네요. 갑시다. 이게 사실 장자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워낙 우리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조선시대는 승리학 완전히 독점주의잖아요. 사상시장이 승리학으로 하나 독재 지배 체제가 돼 있다 보니까 장자를 연구했다가는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사형 정도 진짜 뭡니까. 그래요? 그런 정도 위기까지 가니까 대체로 이게 거의 장자 연구가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이제 아주 순정하고 심성을 도야하는 책이 아니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좀 저평가를 더 받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는 지금 오히려 더 갈수록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서양에서 장자를 좋아하는 지식인이라든지 지성인들이 워낙 많죠. 중국 고전을 아주 많이 번역했던 그 아주 유명한 아스웨일이라는 번역가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장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재밌는 책이다. 그 정도까지 극찬을 했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하이데거라든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그건 정박님 혼자 좋아하시는데 누가 하이데거를 좋아합니까? 아니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헤르만 헤세나 하이데거나 네. 이런 사람들도 이 뭐 장자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장자에 그래요? 푹 빠져가지고 번역까지 시도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스라고 불교학자인데 이 사람은 선불교를 서양에 처음 선을 보인 사람인데 네.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장자야말로 자기는 중국 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본다. 공자를 넘어선 사람이다. 이 정도 평가까지 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장자가 과학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장자나 노자 같은 경우가. 그래요? 과학이랑 되게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949년에 일본의 그 우리 유가와 히데키라고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유가와 히데키가 중간자라는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이론 물리학을 하면서.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가지고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자기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이 사람이 노자 장자를 좋아했는데 네. 장자의 한 대목에서 거기서 어떤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대목이 뭐예요?
그 대목은 뭐 누구에 따르면 그 장자에 나오는 혼돈의 우화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대목에서 뭐 착안을 했다는데 뭐 여기 조금 스랑설레가 있어가지고 뭐 너무 좀 나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하려면 근데 어디서도 아이디어 다 얻어요. 맞아. 네. 장자 아니래도 이솝우화에서 다 얻어요. 근데 지금 이솝이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또 장자한테 오는 거 아니야? 장자가 우리가 현대판 동화 아주 어린 왕자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장자가 나와요. 뭐예요? 갈매기의 꿈. 뭐 갈매기의 꿈이 뭐지? 갈매기 꿈이 뭐야? 예. 갈매기의 꿈은 새우깡 아닙니까? 네,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죠. 예. 막 달려들잖아.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 걔네들. 무섭다고. 나중에 그냥 봉지로 다 뿌려야 맞아, 돼. 맞아. 이게 본래 이제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네. 이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비행사 출신이에요. 조종사. 그러니까 우리 생택지페리 어린 왕자처럼 비행사를 하다 보면 하늘을 항상 날다 보면 이 동화적 세계, 환상적 세계를 통해 가지고 현실 조망하나 봐요. 그래서 어린 왕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법정 선생님이 특히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갈매기의 꿈도 70년에 나왔거든요. 1970년에. 그게 한 지금까지 한 4천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근데 왜 모르냐고 이거를.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는데. 네. 엄청 내용이 뭐예요? 내용 네. 대충. 그러니까 이게 이 원제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거든요. 네. 시걸이 갈매기란 뜻이잖아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란 뜻인데 시골이 갈매기예요? 갈매기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요. 맞습니다. 아니 스티븐 시골은 그럼 스티븐 갈매기예요? 베트남 집안인가 보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갈매기들이 뭐 새우깡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갈매기 꿈 새우깡이라고 항상 먹이를 얻으려고 날잖아요. 네. 근데 이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좀 괴짠 거예요. 얘는 비행하는 것 자체, 나는 것 자체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 나오죠.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가장 높이 나는 것이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갈매기 조나단에 나오죠.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네. 가장 높이 나는 자가 뭐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네.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잘 되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꿈을 원대하게 가져라. 거기까지 못 들었다면 넌 좀 심각하다. 아니 난 그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그거는 아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네. 그것도 있죠. 그렇죠.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건 이제 부지런해라고 이거는 꿈을 크게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가 가장 높이 올라가야지 멀리 볼 수 있듯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얘는 계속 그 연습만 하는 거예요. 빠르게 좀 더 높이 가서 빠르게 수직 강화를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멋진 경험을 하는 거죠. 아주 그 고속으로 일반 갈매기 몇 배 되는 속도를 한번 시험해보고 네. 정말 기분이 좋아졌는데 갈매기 부족이라고 해야 됩니까? 갈매기 떼들이 불러요. 자기를 칭찬해 주는 줄 알았는데 너는 갈매기의 품위와 의무를 손상했다. 갈매기는 지금 먹이를 구하는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건데 너는 지금 자꾸 딴짓하니까 자 우리 여기서 파문한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이 네. 쫓겨나는데 이런 생각이 안 하는 거죠. 슬픈 이유가 내쫓겨져서 슬픈 게 아니라 왜 나는 것 자체가 주는 이런 정말 이 재미와 희열이 있는데 왜 다른 우리 동료들은 먹는 거에만 집착하는가.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홀로 떨어져 나와서 계속 연습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또 일단의 무리 자기하고 같이 빠르게 비행하는 어떤 무리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아주 원로 갈매기 아주 현자 갈매기가 있는데 네. 그 갈매기 이름이 치앙이에요. 치앙. 취향. 그게 장자예요. 장자를 영어로 하면 치앙쯔거든요. 추앙쯔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여기 갈매기 꿈에 나와요. 그 자기의 지혜를 주고 결국 그 치앙에게 정말 하나의 어떤 일종의 덕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치앙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치앙이 그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라. 너를 쫓아낸 그 갈매기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거라.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처럼 그런 관심 가진 갈매기들을 돌봐주는 멘토로 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또 나중에 한 40년 지나가 다시 사부가 마지막 나왔는데 네. 그 뒤에 내용은 또 이게 완전히 예수님 이야기 비슷하기도 하고 그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소설이 1970년 나왔을 때 교회라든지 보수적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탄이다. 감히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엄청 싫어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바로 여기서 바로 치앙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리처드 바크, 예, 미국 사람이죠. 근데 장자를 굉장히 좋아했군요. 네, 그러니까 장자가 사실 그 60년대 히피라든지 여러 가지 그 탈물질주의, 탈세속주의 거기도 영향을. 거기에서 사람들이 장자를 엄청 좋아했던 거죠. 아 그래요. 욕망에서 벗어나고 현실을 초월해라. 장자의 핵심 메시지를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초월과 자유예요. 초월. 초월과 자유죠.
현실을 벗어나고 그래서 정말 네 앞에 펼쳐진 이 대자유의 향연을 마음껏 즐겨라.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다들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네. 너무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욕망을 버리면 됩니다. 욕망을 초월하면 돼. 뭐 갖고 싶은 그 욕망을 네. 버리면 네. 안 버려지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안 버려져? 버리라고 하면 막 더 갖고 싶은데? 그래?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니 장자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자꾸 네. 버려라, 네, 또 네. 벗어나라, 잊어버려라 이러면 네. 그 결국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네.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내 머리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논리로는 받아들이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가진다는 것들, 못 가져본 것에 대한 집착이냐 이게 계속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일단 가지고 나서 버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일단 가져야겠네. 12개월 할부로라도. 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네. 차에 대한 욕망이 원래 남자들 특히 있잖아요. 네. 차 욕심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차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네. 정프로님도 또 하셨었고 네. 그거를 막 열심히 봤었거든요. 네. 너무 많은 차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질려버리더라고요. 아. 저 많은 차들 좋은 차들 다 가질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생각 드니까는 아예 그냥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많이 풍요로워진 거죠. 뭐 내가 직접적으로 소유를 안 한다도 눈으로 소유를 하니까 네. 풍요로워진다면 버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사실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노자 같은 경우나 이건 읽지 말아라고도 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읽지 마라.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해 못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빨리 우리가 건늙은이가 돼버리면 메가리가 없어져. 메가리도 없고 이게 그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젊을 때 그 욕망이 뻗어 나갈 때 그쵸. 그 예전에 우리 달려야지. 붓다도 마찬가지. 네. 고다마 시탈타도 결국은 29에 출발했잖아요. 16세에 결혼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겪은 다음에 결국은 또 막 클럽 가자 뭐 이러는데 여자가 무슨 소용이야. 가봤자 다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애늙은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럼 욕망 다 잊어버리고 버리라 이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이.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욕망하고 탐욕하고 우리의 진짜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수적인 거. 우리가 인간이라는 개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것들은 꼭 구분해야 된다. 그것마저 다 버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망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구 거야 도대체? 그거는 그 옆 사람들 혹은 우리 사회 뭐 이런 데서 우리 정민이한테 맞아. 주입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욕망을 초월해봐. 본인이나 초월하세요. 나는 아직 할 게 많아. 근데 결국 우리가 네. 너무 자꾸 벗어버리려 이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마음을 비워라 이러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 욕망도 있지만 우리 착한 본성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전에 육아에서 공자가 항상 말했지만 사단 인의예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우리가 참 척은지심이 있고 그리고 참 사양지심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마음도 있잖아요. 네. 서로 겸손하고 참 척은하게 느끼는 이런 마음까지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버리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 몸이 원하고 내 생명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스팔트 사이에 우리가 진짜 이 도시 아스팔트 사이에라도 풀씨가 떨어져 가지고 풀이라든지 꽃이 돋아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거 살려고 하는 욕망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건 정말 그 씨앗이 발화를 해가지고 정말 살아 넘치는 생명력이다 이거죠. 그 오강남 교수님 같은 이제 종교학자 하시는 분은 네? 저걸 내추럴 언폴딩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펼쳐진다 이거죠. 진짜 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들. 저 절벽의 그 바위에 그 소나무가 살아가려고 그 햇빛을 받고 양분을 받으려고 이렇게 비틀어 가면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무조건 욕망이다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버리라 이건 좀 다른 거죠. 필요한 거하고 욕망하고는 좀 그거 한 거 아니냐.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는 상품 생산이 물자가 생산이 적게 극히 부족할 때.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욕망을 버려라.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진짜 뭐가 없으니까 다 버리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요즘이 더 버려야 되는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네. 진짜 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도 내가 욕망인가 착각해서 뭐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하면 요즘은 진짜 없는 게 없잖아요. 너무 그쵸, 많고. 넘쳐나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장자는 전 오히려 2019년 대한민국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 본인 집에 장난감부터 버리라고. 네, 더 필요해요. 주방놀이나 좀 버려. 이유미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를 맨날 요리해 나를 위해서. 너 안 먹어봐서 그래 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네. 사실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죠. 우리 사회라든지 공동체는. 근데 욕망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 탐욕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구분하면서 지금 정리의 말씀처럼 무조건 다 버려라 이렇게 네네. 하는 건 아니다. 장자에서.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야, 우리 좀 장자 얘기를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빨리 장자 들어가야 되고. 장자라는 이하 씨는 뭐 아빠가 누구예요? 장신기겠죠, 당연히. 아닌가? 아빠가 성이 다른 거. 근데 콘이인데.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아빠 성 같겠지. 네. 실존 인물은 맞아요?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고 성나라 그래요? 사람이다. 요 정도죠. 요 정도니까 이걸 뭐 참 우리가 공자 같은 경우는 네. 명확한 그게 나타나는데 네네네. 장자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가지고 신비주의네. 어쩌면 그러면 뭐 그 당시 그쪽에 좀 앞서가던 한 두세 명이 장자라는 그 브랜드 혹은 뭐 이름 그렇지. 아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도 이거는 이제 기원 후죠. 기원 후에 이제 그 뒷사람이 네. 내려오던 이제 글들을 묶어가지고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네. 묶어서. 그래서 장자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아, 색이 딱 있군요. 그래도. 네, 내편, 외편, 잡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내편, 외편. 잡편, 자편? 네, 잡? 잡단편. 아. 오. 근데 이제 내편 남편 없으니까 남편. 남편 없습니다. 남편 빠져. 왜 내외해? 어디 껴 남편이. 아니면 자편에 속하든지 남편은. 남편, 외편, 자편. 네. 내편은 아무래도 한 인물이 썼다. 라고 장자라는 보이고. 인물이 쓴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근데 외편이나 자편은 후대에서 많이 덧붙여지고. 첨가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주 내용이 그럼 뭐예요? 이 내편 혹은 뭐 외편, 자편 내용. 내편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내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1편 소요유하고 2편 재물론인데 소요유, 재물론. 소요유와 재물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호접지몽도 바로 거기서 나오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자라는 게 결국 우리가 시대의 배경을 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체간으로 들어가 아니야, 보려고 아니야. 노력했죠. 아닙니다. 예.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장자 저 봐야 돼. 문은 정박님의 문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면 안 돼. 네, 장자 봐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 봐야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사실은 송나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왜 아까 제가 유가 도가에 말씀드렸냐면 이게 결국은 장자가 결국 전국 시대 사람인데 네. 춘추 전국 시대 되게 어지러워졌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 백가쟁명의 시대고 네. 정말 제자 백가들이 막 서로 막 내 사상 내 이론이 옳다고 다투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장자의 어떤 그 이론이라는 것들이 당시에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BC 1046년부터 망한 게 거의 이제 전추 전국 시대까지 쭉 이어왔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주나라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주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합리적 제사를 지내는데 예전에 은나라에서는 제사 지낼 때 사람은 다 목을 친단 말이죠. 인신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네. 지금의 티벳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족을 잡아가지고 목을 그냥 막 몇십 명 치는 거예요. 큰 제사일수록 막 더 많이 목 치가 죽이고 티벳은 옛날부터 이렇게 중국한테 괴롭힌다했군요. 너무 강족 뭐 지금 티벳 신강 뭐 티벳 쪽이라고 네. 보통 보여지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은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워낙 좋아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것들이 결국 하늘과 조상에게 지내고 전복 있죠. 우리 각골 문자라는 거 거북이 등딱지하고 그리고 짐승의 뼈를 가지고 이렇게 불에 구워 가지고 나타난 모양 가지고 뭐 네네, 대충 점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주술의 세계잖아요. 네. 근데 주나라는 이제 어떻게 됐냐 결국 합리성의 세계로 돌아온 거죠. 어. 자 그러면 그 합리성의 세계 속에서 이제 결국 많은 것들이 주술이 탈피됐지만 네. 결국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걸 좋아했던 은나라 사람들, 송나라 사람들을 그러니까 몇백 년간 아주 천대를 한 거죠. 쟤들은 좀 바보야. 그치, 쟤들 좀 이상해.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사자성어가
수주대토라고 네. 어떤 농사꾼이 토끼가 네. 도망치다가 달려가다가 나무 밑둥에 부딪혀가고 토끼를 잡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계속 그 토끼가 그렇게 올 걸 붙잡을 줄 기다리고.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비운다든지 우리 그리고 뭐 구맹주산이라고 구맹주산? 한비자에 나오는데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 술집을 하는데 이 술 맛이 좋은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술이 다 식어가지고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집 술 맛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사러 마시러 안 오냐 이러니까 너 술 맛이 좋은 마냐 너희 집 앞에 아주 싸나운 맹견이 있어가지고 그 무서워서 가겠냐 바보들이다 이거죠. 사나운 개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들어가겠냐 이거죠 술집을. 구맹주산이라든지 그리고 송량진이라고 이 송나라에 송공이라고 아주 이 사람이 이제 나름 힘을 많이 키웠단 말이죠. 네. 근데 전쟁을 딱 하는데 전쟁하는데 상대 적국 병사들이 강을 도하작전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쳐야 되잖아요. 네. 제일 허술할 때니까. 네. 근데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 군자는 저렇게 남이 지금 저렇게 넘어올 때 함부로 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싸움에서 대패를 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저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송나라 사람들을 비웃던 그렇죠. 바로 주나라의 어떤 사고방식. 그러니까 쟤들 좀 엉뚱해. 귀신 좋아하고 뭐 귀신하고 뭔가 통한다 그러고 쟤들 좀 이상해 이랬는데 바로 그게 흔들릴 때 이 바로 장자가 딱 이걸 들고 나오는 거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웃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리얼리티라는 게 과연 진짜 리얼리티냐. 그 리얼리티 때문에 지금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주나라 이런, 말기에 완전히 이 춘추전국 시대 이런 개판이 벌어졌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흔들릴 때 바로 장자가 수백 년간 억눌려왔던 그 정서를 그 정말 그 쭉 지하로 잠복했던 그 흐름을 다시 쫙 이제 뽑아 올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 세계관들이 좀 다른 거죠. 결국 육아라는 것은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명확하게 다르다 이거고 장자로 상징되는 세계는 귀신이나 인간의 세계나 뭐 그런 것들을 분별을 왜 하냐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자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송나라 이 문화 조롱받은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주나라 공자가 그렇게 좋아했던 주공 네. 이런 육아들이 아주 이상향으로 삼는 그것들을 아주 세게 반박을 들어간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장자를 언제 읽게 됐냐면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네. 힘든 어떤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장자가 제일 다가와요. 아.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맞아.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왜 그게 애글복걸하고 안달복달하냐. 그렇죠. 그걸 벗어나라. 더 큰 세계가 열리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느낌을 확 던져주는 거예요. 갑자기 시야를 확 트여주는 느낌. 물론 뭐 다음날 또 똑같은 일상 반복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느낌을 주니까 바로 장자가 또 지금 그 전국시대 그때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질서가 흔들릴 때 이 장자의 세계관이 전격적으로 딱 그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농민 반란에서도 왜 장자가 자꾸 노장의 사상이 나오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할 때 이 세계에 우리가 안주해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 세계를 벗어나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런 거 있죠. 백길 벼랑에서 팔 하나로 우리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그 팔을 놓아버려라. 아, 그런 백분 용기. 긴고 순간에 그런 어떤 호화람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장자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사에 시달리고 우리가 참 사바세계 대중들에게 중생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을 때 이 장자를 읽으면 아주 사람들이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당시에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일 왜 사람들이 좋냐면 명시적으로 교훈을 주는 게 없어요. 아, 어떻게 해라. 그런 게 뭐가 없어요. 옳다 이런 게 없어요. 맞아. 전부 우화 형식이에요. 우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유라든지 상징을 통해 드니까 읽는 사람이 읽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장자라는 것은 그 북인데 작게 두드리면 작은 소리가 나고 크게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마치 물처럼 물은 동그란 용기에 담기면 동그랗게 되고 길쭉한 용기에 담기면 길쭉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장자가 참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정말 일경을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로 치면 우리가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저장 용량 스토리지를 자 지금 100기가에서 200기가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길 열리는 게 아니라 OS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아하. 버전을 완전 운영 체제를 바꿔버리는 아, 비유 좋은데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아, 좋아.
그렇잖아? 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OS는 알아요. 선생님. 아니 아까 그 용기까지는 알아들어서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본질은 꿰뚫고 있다고요 지금. 아 좋은데요?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보면 공자 시대나 공자의 이론이나 이런 걸 비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장자의 책을 보면 네. 공자하고 공자의 수제자 아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공자의 아내? 예. 아 근데 이 책에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거를 실제라기보다는 네. 공자는 아내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이제 권위도 빌린 동시에 또 그 공자나 아내의 어떤 그 약간- 논리를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한 수 더 높다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 정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논리적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기도 하고 정말 읽다 보면 야 정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공자 책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 공자 책 같은 거 보면 네. 뭐 공자가 이르기를 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보통 네네. 뭐 누가 제자가 물었는데 내러티브가 공자가 없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을 네, 해주잖아요. 그 정도밖에 없죠. 근데 이 장자 책은 그렇지가 않군요. 뭐 짐승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읽다 보면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문학 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문학책. 그러니까 이 동화책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우화, 이솝 우화 같은 네. 느낌도 주고.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게 철학책인 동시에 사상책인 동시에 문학책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사상 철학이고 문학은 기본적으로 일단 불신을 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설 읽고 뭐 읽을 때 일단 의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불신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그런 다음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감하면서 읽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하는 건데 그런 요소를 장자는 읽으면서 다 요구를 해요. 자 이걸 일단 내 말 한번 들어봐야 들으면 동시에 야 너 내 말 지금 이걸 듣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메시지잖아. 근데 왜 자꾸 내 말대로 따라와. 이런 모순적인 우리에게 그걸 던져준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 식대로 쭉 읽어 따라와라라고 따라가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어떤 역설과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새롭게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거구나. 정민현은 넌 내 말 듣지 마라고 했는데 네. 얘는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을 그게 듣는 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또 어기게 되는 거가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이제 에. 내가 이해를 빠른 것 같아 확실히 너보다는. 아니야, 나 이해했어. 이건 거잖아. 책을 읽으면서 어떤 네. 교훈을 장자가 메시지를 주는데 네. 그거를 읽고 있으면서 나도 거기에 그 사상의 동화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장자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게 한쪽 방향하죠. 그러니까 장자라는 사람은 어. 항상 우리 사물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시비가 있잖아요. 참과 그것이 있을 밖에 없냐. 네, 근데 장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 양극단을 같이 바라는 거죠. 양극단을 같이 볼 수 있는 것들. 논리학의 법칙으로 따지면 이거는 모순율에 당연히 위배되고 다 안 맞는데 근데 거기서 묘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지평일까? 그래서 바로 장자가 중국의 선불교를 만든 기초 사상이 된 거예요. 선불교라는 게 인도에서의 선불교 전통도 물론 좀 있겠습니다만 네. 인도라는 것은 불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하고 실천적인데 그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바로 노장 사상을 만나면서 선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해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일각에 깨우치고 초월해버려라. 바로 장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진정한 후계자는 중국의 선불교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예를 들면 뭐 동방불펜이 무슨 뭐 바로 네 맞습니다. 현자들 뭐 이런 얘기들도 대체로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가죠, 도사들, 신선들, 도사들이라는 사람들, 술사, 당사 이런 이름들로 하는 게. 그 우리도 지금 그런 전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배 세력에게는 별로 썩 편한 얘기는 아니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본능적으로 끌리는 뭔가가 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민중들한테도. 네네. 왜냐하면 이 민중들에게는 이 현실 세계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지배층 입장에는 아주 불온한 사상이 되는 거죠. 현실 세계는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현실 세계가 별거 아니면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별거 아니다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딱 보니까 장자는 적어도 필명이거나 하여튼 뭐 무슨 팀인 것 같아. 예, 제가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네, 뭔가 뭐 예를 들면 공자나 네. 뭐 이런 맹자처럼 네. 이렇게 딱 그냥 한 명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쫙 해갖고 모아서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 장자라는 이런 네. 아이콘 하나 만들어갖고 네. 뿌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거의 지금 그 유력합니다. 근데 우리 바로 지금 그 네. 동방불패 말씀하셨지만 그 동방불패 화산파 우리 예전에 소강호도 네. 다뤘잖아요. 네. 그 화산파 보면 특징이 머리가 상투 방망이 상투 같은 게 있잖아요. 머리를 위로 올리잖아요. 아, 네. 그게 바로 도가사상이거든요. 아니 도교 신앙이거든요. 왜요? 화산파는 다 머리를 올려요. 머리에 왜 집착해요? 왜 올릴까요? 도가는? 우리 머리는 보통 자연스럽게 하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네. 올린다는 것은 자연 질서에 거부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신선이 돼야 되잖아요. 불로장생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네. 죽고 늙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우리가 불로장생을 해야 되니까 자연 질서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이걸 딱 올리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럼 그것도 집착 아니에요? 삶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 재밌는 게 장자는 이 현실을 벗어날 걸 하는데 네. 재미있는 게 바로 지금 그 도교 신앙은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가 불로장생이라는 게 술 마시고. 가장 세속적이잖아요. 네. 네. 그게 참 이게 또 묘한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 신선들 보면 또 뭐 한 900살씩 살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화산파 이런 방망이가 있는데 네. 그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화산파가 장문인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화산파 23대 장문이 한국의 여자분이에요. 아, 네? 아직도 화산파가 있다고요? 있어요. 네. 한국의 여자분이에요. 하고 왜? 있어요. 왜 어때? 화교인가? 그분이 아니요. 그분이 그냥 본래 예전부터 네. 도를 닦고 있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애 놓고 나서 부부 관계를 이제 남편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끝내고? 부부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네. 이제 수련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하다가 90년대 한중 소개하고 나서 중국에 갔는데 인연이 닿아가지고 화산파 23대 장문인으로 됐다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화산파가 실제 있는 파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게 역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행이 순행이 아니에요 자연에. 자연이 역행을 해야지 그 불로장생의 그걸 얻으니까 그 참 또 이게 묘한 그게 있는 거죠. 네. 약간 그 일본 사무라이들도 머리 그렇게 위로 좀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위로 올리다는 게 우리 양반들도 예전 상투 틀고 아, 그렇네. 그래서 그건 길어서 그런 거 아니야? 머리 묶으려고? 아닙니다. 그걸 할 때 백호를 쳐요. 백호를 치고 여기만 딱 올려야 돼요. 그 머리를 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네. 상투를 칠 때 백호라고 해가 우리 백호 머리 있잖아요. 치는 거. 백호머리가 뭐예요? 백호머리가 뭐야? 머리를 거의 빡빡 깎는 수준일 때 백호 머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백호를 친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요 머리를 주변을 동그랗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양의 중세 수도사들 요 머리 중간에 머리 소갈머리 없다고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머리만 갖고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머리를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 머리는 쳐요. 이렇게. 아 가운데 머리를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위에 올라가 그렇죠. 있는 안 그러면 이 거구나. 머리를 다 올리면 방망이 상투가 돼버리는데. 알겠습니다. 난 그래서 그게 혹시 또 도교들의 어떤 성적 코드인가 싶어갖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가상투는 아니요 그쪽은 또 커. 그러니까 자기 거에 맞춰서 딱 크기를 만들더라고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단팩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하여튼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자를 들어갈 때 조금 먼저 네네 알아둬야 될 거. 아직- 노자를- 똑똑 아직도 못 들어가요. 노자를 조금만 버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참 1교시 조금만 노자를 네네. 노자가 이제 선행이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문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노자가 장자보다는 좀 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든 뭐 여기서는 노자가 먼저 낫다라고 보죠. 노자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날 때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서 태어났다 해서 노자다. 이미 다 해탈한 거야. 아 늙을 노자예요? 예. 늙을 노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 태어날 때 백발이었다는 거죠. 화이트 헤드.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거죠. 애가. 화이트 헤어겠죠.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백두선이 뭐 이런 거라도 이겨보려 그래. 네, 그래서 노자는 결국 그 아주 짧죠. 5천자 글인데 노자가 이제 주나라에서 관리를 하다가 네. 아유 더 이상 인간 세계 재미없다 해가지고 한국관을 넘어서 이제 저쪽 서쪽 땅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네. 그 관리가 아이고 노자 선생님 지금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좋은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해가지고 사흘 밤에 뭐 지었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5천자를 지어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도덕경이다 하는 거죠. 도덕경. 그게 바로 노자의 저술이다 하는 거죠. 그 노자는 딱 그거 하나 쓰고 땡이에요? 도덕경 네. 하나. 근데 노자도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죠.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도덕경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죠. 네. 장자하고 노자가 그래 비슷하다고 하는데 꼭 비슷하진 않아요. 사실은. 노자하고 비슷한 사람은 법과 한비자예요. 사실은. 노자가? 예. 그래요? 이게 좀 다르죠. 우리 생각은 아니 노자는 도의 세계를 말하고 자연 무인데 왜 한비자 법과의 법이냐는데 자연이 사실은 법이죠.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잖아요. 법과라는 것은 자연 법칙처럼 엄정하고 법이라는 건 자연처럼 네.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연을 법으로 자연은 법칙으로 움직이잖아요.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가을에 우리가 가을에 정말 따뜻하게 있다가 가을에 이제 갑자기 늦가을에 denso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요. 그죠? 남라 비틀어져요. 누구 하나 어김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공평무사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과하고 노자하고 아주 비슷하고 노자의 도덕경은 사실상 현실 정치 관리들에게 주는 관리라든지 권력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너무 항상 과욕을 하지 말고 항상 처신을 무르듯이 해라. 네네. 이게 사실은 정치 리더십 교과서라고 보거든요. 도덕경이 장자는 좀 달라요. 장자는 현실을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데 노자는 벗어난 현실에서 그 현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인간 세계에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 노장으로 배웠어 근데? 그러니까 노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황노라고 해서 본래 그래서 처음에는 황노 사상이라고 했어요. 황노. 황노는 뭐예요? 중국에서 전설상의 황제가 있거든요. 사망오제에서 그때 황제라고 있어요. 중국 실제로 지금 한민족의 사실상 시조라고 보는데 그 황제하고 우리 치우 동이족의 뭐 치우천하고 싸움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황제하고 노자를 묶었거든요. 둘 다 공통적으로 황제가 법률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천의 사기는 노자 장자를 한 묶음은 안 묶고 한비자와 노자를 한 묶음을 묶어요. 법과 한비자를. 그러니까 하마천도 아주 안목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이 둘이가 사실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묶어서 배웠냐고. 전혀 다르네 노자랑 장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개인의 혜택과 자유를 어떻게 보면 추구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이 공동체라는 이 사회를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연의 이치를 보고 가지고 물처럼 흘러가라 물처럼 처신해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르죠. 그럼 행동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라 뭐 하지 어떻게 보면 말아라 지침서가 이런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자는 정말 지침서. 그러니까 노자의 글자는 아주 간명하기도 하고 뭘 해라라는 체예요. 근데 아까 장자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만년체고 우화와 비 완전히 형식도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장자는 인간 세계를 벗어나서 자유와 탈속이 있는데 노자는 자연의 도리를 인간 세상에 적용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를 사실 본다 이거죠. 그래서 노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장자는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심해봐야 될 게 지금 자꾸 우리가 욕심을 아까 비워라 이렇게 하니까 그 너무 우리 정연이 말씀하고 다들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 무조건 버리냐 하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이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물자 생산이 적은 사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자 생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하나 있고 또 당시에는 아주 나라가 작았어요. 인구도 작았고. 그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농업 사회잖아요. 그렇겠죠, 뭐. 농업 사회에서 권력자가 그 당시 민중하고 부딪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금 뜯어내는 거, 그러니까 곡식 뜯어내는 거 말고 없잖아요.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섭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수록 국민들 입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노자는 무위의 정치, 무위지치라고 하죠.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내두면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근데 현대사회는 그렇게 안 되죠. 지금은 대통령이 아이고 나는 노자의 도덕경에다 무위 정치하겠다 이래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때는 다 폐쇄적이잖아요. 자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욕망을 많이 가지면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권력자의 욕망을 가져 난 더 큰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자꾸 춘추전국에 전쟁 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욕심을 제발 적게 받으십시오. 욕심을 적게 가지고 또 권력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옛날에 갈수록 더 좀 살벌하잖아요. 그럴 때 너가 벼슬을 할 때 얼마나 이거 권력자라는 사람들은 권력의 핵심은 변덕이거든요. 우리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재벌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지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권력자의 특징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원리가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그래야 권력자예요. 권력자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권력자가 아니에요. 민주사회 권력자는 사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은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그렇게 많이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자는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오늘은 분명히 어제 저렇게 말했는데 오늘 달라지면 그렇게 어쩔 줄 모르겠고 왜 내가 당하는지 모르겠다 해야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너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항상 물 흐르듯이.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사회가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하지 말아라는 것들, 무위라는 것들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 지금의 이거를 그냥 적용해 하면 그건 좀 위험하다. 네. 결국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까 욕망 말했지만 모든 사람의 욕망을 사회 공동체가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민호한테 그때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에르메스죠.
에르메스 백이 50만 원이면 사겠냐. 안 누구나 사죠. 다 산다 이러면 사겠냐. 안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누구나 다 준다면 또 사람들은 그 욕망이 네.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 가져야지 에르메스를 가져야 욕망이 충족되는데 누구나 다 가지면 욕망이 충족이 안 돼버려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흑슬이고. 그러니 이게 이 사회 공동체가 사실상 지금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늘어나고 뭐 대통령이 성인군자가 나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은 핵심은 욕망을 줄여라, 억압하라 이건데 네. 이제 여기서는 벗어나라,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요 시대에도 자꾸 권력자 욕망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욕망을 좀 줄이시오 이렇게 간 거죠. 나 대단한 거 하나 생각났어. 네. 박수치 준비하세요. 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쵸 네, 그쵸. 네. 어때? 뭐야? 괜찮지? 뭐가 비슷한지 알려줘 나한테. 아 근데 뭔가 정박님이 해주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지 이런 얘기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바로 법치잖아요. 법치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들의 취지하고는 비슷하게 갈 수가 있죠. 인치가 아닌 법치. 네, 법치였죠. 좀 잘 떠올려 봐. 나도 알지만 또 커피 광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야, 뭐야, 그 마키아벨리랑 똑같다 그러면 이거 듣겠니? 안 들으면 어떡할래, 너? 아니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랑 지금이랑 통하는 게 있다. 일맥상통한다. 정민혁 어. 나가면 다 까먹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 그래도 100개 말씀해 주시면 한 10개는 기억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다.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장에서 보면 네. 최고의 정치 나중에 이게 노자와 장자 사이에 열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가 사상가 중에 최고의 정치는 바로 무의 자연스럽게 하는 정치. 그게 제치라고 하죠. 황제의 정치고 두 번째가 덕으로 하는 정치. 우리가 왕도 정치하고 비슷하게 덕치라고 하고 세 번째가 바로 법과 그걸로 하는 거죠. 제도로 하는 것들. 법치죠. 그 네 번째 제일 안 좋은 통치는 뭐냐면 지금 마키아벨리와 비슷해요. 국민들이 업신여기는 군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졸렬한 정치라는 거죠.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군주. 찔치? 쫄치? 졸치는 없고 제가 그 한자를 까먹었는데 치치. 그 말씀하고 같죠. 마키아벨리가 지방이 하는 것 항상했죠. 같은 권모술수로 거지. 백성을 뭐 다스리는 거를 제일 하급으로 친다. 아니 학업보다 오히려 백성이 아예 그러니까 권모술도 두렵게 만들면 되는데 아예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키아벨리 지론이 그거잖아요. 제일 나쁜 군주는 백성이 업신여기는 군주다 이거죠. 누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냥 그 정치가 제일 나쁜 정치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네. 노자 같은 경우는 무의라는 것들이 아예 자연스럽게 한다 이거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쪽 노자에서는 없앤다는 게 중요하죠. 지식을 쌓고 이런 것보다 없애라. 비워라 계속. 욕심을 비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지식 이런 게 아니라 괜히 탐욕을 부추기는 지식들을 비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박님 좀 비우세요, 정박님. 너무 욕심부려 지식에. 그렇지 않아요? 과유불급이야. 정박님 빨리 지금 비우고 2부 넘어가요. 네. 그래서 뭐 1부는 뭐 이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네. 장자의 책 내용 안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있는지 2부에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